PR 505번째 발표 드릴 논문은 MELT Improving Reasoning with Multi-Agent LLM Training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이거 아카이브에 게재된 것까지는 봤는데, 또 어디에 냈는지 정확히 그건 트래킹하지는 못했는데, 우선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희가 이게 리즈닝이라는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 그 성능을 높이는데, 멀티 에이전트 LLM 트레이닝을 이용해서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트레이닝 방법을 멀티 에이전틱하게 그렇게 구현을 해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좋은 성능이 나왔다라고 하는 논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인트로덕션은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선 인트로덕션을 짧게 소개해 드리면은 기존의 그 LLM의 한계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엔드투엔드 LLM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입력을 받으면은 그거의 다음 토큰들을 예측을 하는 게 일반적인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중을 국가별 GDP를 알려줘라고 하면은 뭐 한국의 GDP는 얼마고 뭐 중국의 GDP는 얼마입니다. 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그 LLM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은 그 이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은 어떤 실수나 아니면 잘못된 어떤 사실들이 나왔을 때 그런 엔드투엔드 모델 같은 경우는 그 구조상의 한계로 인해서 고치기가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한중일 국가별 GDP를 알려달라라고 했는데 여기 엔드투엔드 모델 그림을 보시면은 한국의 GDP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고 중국의 GDP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만 일본의 GDP는 빼먹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엔드투엔드 모델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잘 나오면 다행이지만 당연히 그걸 잘 나오게 하는 게 학습이긴 하지만 잘못 나왔을 경우에 그것을 커렉션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영어로 답변이 나왔을 때 그것들을 한국어로 수정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부가적인 작업들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여기서 논문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에이전트 기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한계점들을 극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한국의 GDP는 얼마고 중국의 GDP는 뭐뭐입니다. 라고 우선은 여기 회색 박스에 보시면은 먼저 만약에 인퍼런스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뭐 밸리데이트라는 모델을 설정을 해가지고 일본의 GDP 내용이 빠졌네라고 하는 것을 LLM 자체적으로 인식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모듈을 통해서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뭐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한 GDP를 정리하고 그것을 답변으로 내보내는 이런 어떤 그 과정들을 구현을 하고 있는 것이 요즘에 에이전트 베이스드 모델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런 그 엔드 투엔드 모델의 한계점을 어, 에이전트 베이스드 모델에서 찾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엔드 투엔드 모델의 학습 방법을 에이전틱하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점에서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바로 제한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멜트라고 되어 있는데 멜트는 멀티 에이전트 LLM 트레이닝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멜트라고 하는 것은 생성, 검증, 정제, 그러니까 제너레이트하고 그다음에 밸리데이트하고 리파인하는 각각의 모델들을 포스트 트레이닝하고 그다음 추론 시에는 생성, 검증, 정제의 순서대로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추론하는 그런 방법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말하는 그 사후학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생성 모델을 그러니까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을 한 다음에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을 하고 그다음에 검증 정제 모델은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 플러스 그다음에 DPO라고 하는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사후학습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인퍼런스 같은 경우는 각각 세 개의 그러니까 트래젝토리를 병렬로 추론하여 맨 마지막에 종합하여 최종 답변을 생성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절차를 간단하게 우선 그림을 보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Q라고 하는 여기 퀘스천 맨 그 왼쪽에 보시면은 그 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너레이트를 하는데 이 제너레이트에서 트래젝토리가 세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하는 그러니까 출력물이 세 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세 개가 출력이 되고 그것을
이 밸리데이트 모델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밸리데이트 모델이 각각 그 세 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에 대한 그 결과, 그러니까 아웃풋도 세 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가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그 정확하게 어떤 스코어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성하는 하나의 밸리데이트 모델, 그러니까 제너레이트처럼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하나의 그 트레젝토리마다 그다음에 세 개씩 이렇게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여기 그 다음에는 이제 리워드 모델이라고 해서 이 그 제너레이트 된 거하고 그다음 밸리데이트 된 것을 종합해서 그다음에 리워드를 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성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요. 그래서 각각 그 세 개의 트레젝토리별로 세 개씩 있어가지고 총 27개의 어떤 가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그 따로 여기서 점수를 매기는 스코어 펑션을, 스코어 그 모델을 가지고 요 스코어를 매긴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선택된 것들을 기반으로 그 학습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트레젝토리별로 그 제너레이트 단계에서 나온 그 어떤 선택된 것들은 제너레이트드 앤서, 그러니까 요 제너레이트드 앤서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을 하고요. 밸리데이트, 그러니까 베리파이어 앤서, 그러니까 SFT 플러스 DPU를 하는 데이터셋은 여기 그 제너레이트 된 거 플러스 그 다음에 요 평가하는 그러니까 리워드 요 밸리데이트 하는 모델 요 여기서 나온 결과를 기반으로 포지티브랑 네거티브를 산출해내고 그거 기반으로 DPO를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워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서 나온 그 결과들을 기반으로 요게 이제 아무래도 포지티브고 이런 것들이 네거티브 샘플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SFT를 진행을 합니다. SFT 플러스 DPO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모델들, 그러니까 같은 모델이긴 한데 같은 모델에서 나온 모델인데 그 각각의 모델들을 학습을 해서 그다음에 개별적인 어떤 모델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추론 단계에서는 요 세 개를 이어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 가 생성을 세 개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밸리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또 세 개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요 리워드도 마찬가지로 또 세 개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요 지금 그래프 여기 가지치는 그래프를 한 번 더 인퍼런스에서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머저리티 보팅을 통해서 최종 앤서를 추출한다라는 게 요 그 인퍼런스 단계에서의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저희 수도 코드를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생성 모델 G 같은 경우는 N개의 텍스트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생성 결과 G에 대해서 검증 모델, 그러니까 밸리데이트 모델을 기반으로 검증을 하고요. 그다음 그러니까 리파인 정제 모델을 기반으로 검증이 필요한 모델을 다시 다듬어서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림을 설명해서 아마 리워드 모델이라고 잘못 설명했던 것 같은데 요 R이라고 하는 거는 리파인 모델이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리워드 모델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리워드 모델 가지고 아까 그 점수들을 매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렇게 되고 리워드를 그 각각의 리파인된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수를 매겨줍니다. 그래서 요거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셋을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 검증 모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밸리데이트를 하고요.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생성 모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전에 그림에 보았던 요 그 체크 표시된 것들이 지금 요 세 개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파인 모델하고 그다음에 검증 모델하고 생성 모델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지도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검증 모델에 대해서 DPO하고 정제 모델, 그러니까 리파인 모델에 대해서 파인 튜닝하고 그다음에 또 DPO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게 그 멜트 트레이닝 루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바로 실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반 모델은 우선 하나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라마 3.1 8B 인스트럭트 모델을 기반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주요 특징이나 이런 것들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 단일 에이전트라고 다중 에이전트 이렇게 두 개를 어, 비교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각 단계, 그러니까 트래젝토리를 3으로 설정을 해서 최종 27개의 그 가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한 다음에 학습하고 평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한 데이터셋은 보통 뭐 요즘에 좀 쉽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쓰이는 벤치마크인 GSM-8K라든가 아니면 MES, 아니면 커먼 센스 QA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GSM-8K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수준의 약간 수학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MES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 문제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 이제 수학 말고 일반적인 상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커먼센스 QA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들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데이터셋과 모델들을 기반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벤치마크 결과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그 멜츠돼 있는 요 맨 오른쪽에 있는 그 멜츠랑 그 다음에 요 인퍼런스 온리 요 부분 결과를 보시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그 90.50, 그 다음 81.50, 57.25로 대부분의 결과에 대해서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두 개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멜트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머저리티 보팅을 어, 업, 없앤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추가한 것, 그러니까 최종적, 그러니까 머저리 보팅까지 한 것과 그 하지 않은 것을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머저리티 보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83.50 정도로 좀 낮은 점수가 나온 데에 반해서 머저리티 보팅을 진행을 하면은 90.50으로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그 머저리티 보팅을 안 한 것 보다 한 것이 더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가 교정률 같은 경우는 요거는 그 뭐 틀렸던 것을 계속 틀리는지 아니면 맞았던 것을 계속 맞는지 얼마나 맞는지 그리고 뭐 틀렸던 것을 맞추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인커렉트 하는 것을 그러면 커렉트 하는 비율 그러니까 틀렸던 것을 맞추는 비율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매스하고 그다음 커먼 센스가 가장 높고 GSM-8K 같은 경우는 9.5로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이제 맞춘 것을 계속 맞추는 거는 이제 GSM-8K 쪽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그냥 그 데이터셋 별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학습에 있어서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스테이지에 따른 어떤 정확도의 향상도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G라고 하는 게 그 그냥 일반 제너레이트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요게 밸리데이트 되는 부분, 요게 리파인 하는 부분, 요 세 가지 부분을 어, 세 가지 부분을 나누어서 그 세 가지 단계별로 성능 향상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GSM-8K 같은 경우는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데에 반해서 여기 그 커먼센스 QA라든가 커먼센스 QA는 조금 더 비약적으로 증가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리파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제너레이트에서 밸리데이트까지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요 리파인에서 좀 더 비약적으로 증가하고요. 반면에 여기 GVR에서 보면은 여기는 조금 더 기울기가 낮아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 단계별로 그 어떤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살짝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 단계를 다 거칠 때 최종적으로 높은 스코어를 보인다라는 것은 일관되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래서 요 표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요 단계, 그러니까 세 단계가 모두 다 적용이 되었을 때 그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보면은 미학습된 모델에 대한 평가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단계별로 어떤 단계를 학습하지 않았을 때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다 학습한 것에 비해서 어떤 특정 단계를 아까 그 방법에서 보시면 파인 튜닝하고 그다음에 DPO하는 그 단계가 있었는데 그 포스 트레이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 학습할 때가 당연히 다 높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너레이트를 학습할 때가 87, 학습 안 했을 때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밸리데이트를 학습 안 했을 때, 밸리데이트 학습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리파인을 학습 안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여기서 보면 GSM 8K에서만 우선 보면은 어, 제너 포스트 트레이닝 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아지는 것은 요 밸리데이트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 했을 때 조금 더 성능이 낮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그 밸리데이트 모드를 학습을 하면은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것을 의미로 하고요. 반면에 나머지도 대부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매스 같은 경우 사실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제너레이트가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미치긴 하는데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밸리데이트 혹은 아니면 리워드 요 뒤에 두 단계가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그 단계 설정에 따른 평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너레이터, 아까는 여기는 뭐를 안 했을 때, 그러니까 포스트 트레이닝을 안 했을 때 했을 때를 의미한 거고, 요거는 그냥 제너레이터랑 뭐 밸리데이트 모델만 붙였을 때, 아니면 제너레이터랑 리워드 모델, 그러니까 리파인 모델만 붙였을 때, 아니면 세 개 다 붙였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는 그 제너레이터랑 그다음에 밸리데이트 모델, 요 그냥 검증하는 모델을 두 개 붙였을 때가 그 다 붙인 것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논문에서 또 얘기하는 것은 밸리데이트 모델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짧게 바로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선 본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는 우선 자동 데이터 생성 및 학습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제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방법대로 어떤 모델이 출력하는 출력물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에 모델들 뭐 데이터셋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그런 루프들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그 단계별로 진행됨에 따라서 혹은 아니면은 그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다 요 방법을 적용했을 때, 그러니까 제한한 멜츠 방법을 제한했을 때 그 성능이 높아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뭐 여기서는 이제 사전학습된 모델, 그러니까 사전학습된 하나의 모델을 기반으로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서 에이전틱하게 트레이닝하는 방법을 제안을 해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컨트리뷰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논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약간 몇 가지